최근 해외 언론에서 중국이 대만을 포기하고 러시아 극동지방을 노린다는 기사가 나와 거대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국포전략TV? 최근 인도에서 중국 러시아와 관련한 미묘한 갈등 조짐에 대한 충격 보도를 내놓았습니다. 인도 언론이라서 신뢰도가 떨어지는 게 아니냐는 반응이 나올 수 있으나 조금 차원이 다른 정보력을 갖춘 곳에서 내놓아 무게감이 다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인도 전통 복장을 착용하고 결혼식에 참석한 것으로 유명한 인도 최대 재벌 기업인 릴라이언스 인더스트리가 소유한 언론사인 퍼스트포스트에서 내놓은 외교 분석 기사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바로 중국이 대만을 포기하고 러시아 극동지방을 노리는 것 같다는 분석을 내놓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러시아는 극동연해주 지방의 서방 투자자들과 중국인 노동자들을 대신해서 지난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극동 개발에 인도의 참여를 끌어들이면서 한반도, 일본 열도, 중국과 가장 가까운 연해주 지방의 소식은 현재 인도가 가장 세밀하게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중 인도 릴라이언스 인더스트리 소유의 싱크탱크 언론기관으로도 볼 수 있는 퍼스트포스트에서는 중국의 영토 욕심의 타겟트가 대만을 대신해서 수십만 명의 중국계 러시아인이 살고 있는 극동지방에 집중할 수 있다는 보도를 내놓은 것입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수세기 동안 국경을 놓고 다투고 싸웠으며 중국이 1860년 이후 러시아 땅으로 편입된 연해주 지방에 대해서 이 중국 영토를 러시아에 반환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특히 기사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의 패전 이후의 상황을 설명하였습니다. 실제 중국은 1858년 아이훈 조약, 1860년 베이징 조약 두 차례의 조약을 통해 러시아는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베이징 조약을 통해 오늘날 블라디보스토크가 있는 연해주 지방에 대한 영유권을 차지했습니다. 중국은 현재 이 지역을 두고 외만주 지역으로 불러 반드시 수복해야 할 고토처럼 여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인도 언론 외에도 포브스지에서도 해당 분석 기사를 실으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포브스 크레이그 후포 수석 기자는 지난 10월 24일 모스크바가 위기에 빠질 경우 시진핑이 중국의 시선을 러시아로 돌릴 수 있다는 기사를 내보낸 것입니다. 그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 기간 동안 러시아와 중국이 우정을 과시했으나 그것은 깨지기 쉬운 관계로 언급하며 그 배경으로 역시 국경 갈등 문제를 꼽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은 블라디보스토크를 여전히 러시아식 명칭이 아닌 중국식으로 해산만 하이셰난으로 부르고 있고 여전히 중국인들 사이에서 러시아에 빼앗긴 블라디보스토크 근방의 영토에 대한 분노가 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지역의 인구 밀도는 중국이 차지하기에 충분한 수준으로 평가하며 중국이 대만에 대한 침공 의지를 잠시 내려두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패전했을 때 러시아의 중국의 옛 코토들을 되찾기 위한 옵션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것입니다. 또 마냥 중국이 당장 대만을 침공할 경우에는 외교적인 문제에 봉착하게 되지만 현재 러시아는 외교적으로 서방에 고립된 상황이기 때문에 차라리 중국이 대만 대신 러시아를 공격하게 될 경우 중국은 러시아를 제외한 주요 국가들과 외교적 마찰을 빚을 일이 없다는 계산을 내린 것으로 해석됩니다. 현재 서방 진영에는 러시아 우크라이나전 패전 이후에 대해서 러시아 연방 해체론을 들고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러시아는 하나의 거대한 나라처럼 보이지만 마치 유럽연합 위약 중국과 같이 여러 개의 나라, 즉 22개의 공화국들과 여러 개의 주들이 연합한 연방국가입니다. 즉 모스크바 중앙 세력의 힘이 와해가 돼버리고 깨지게 되면 여러 개의 나라들로 분리가 되는 상황인데 중국이 그 틈을 노릴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극동 연해주 지방에 대한 패권 야망이 높은 나라는 다름 아닌 인도입니다. 앞서 살펴본 릴라리언스 그룹의 보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인도는 극동 러시아 지방에 대한 관심이 높은 나라입니다. 지난 2019년도부터 극동 러시아 지방에 대한 농업에 대한 진출 의지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단국가인 한국, 일본, 중국과 대비해서 극동 연해주 지방에 대한 진출 의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보이고 있고 관련된 정책 보고서들도 많이 작성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식민지 운용 경험이 없는 인도가 21세기 새로운 패권국으로 성장하면서 극동 연해주 지방을 마치 식민 경영을 하고자 싶어하는 보고서들, 특히 인력이 많이 투입되는 농업 분야에 대한 보고서들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고서의 제목에는 인도의 야망이라는 단어가 과감하게 붙어 극동 진출에 대한 인도의 의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2021년도부터는 러시아의 중국 견제에 대한 협력국으로 인도가 꼽히면서
인도의 본격 극동 진출이 활발해지기 시작한 상황이고 2022년도 들어서부터는 일본, 한국이 러시아의 비호국이 되면서 사실상 인도만 남은 상황입니다. 특히 인도의 북극이 사회의 옵저버 국가 진출을 눈여겨봐야 합니다. 북극에 땅 한 평 없는 인도가 참여하기 시작해 인도의 북진 의지, 동아시아 진출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인도는 현재 북극 근방에 어떠한 영토도 없지만 만약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전 패전 이후 극동지방에 대한 패권이 약화되고 강대국들의 이해관계의 놀이터가 될 경우 인도 역시 빠지지 않고 참여할 것이라는 의지가 드러나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됩니다. 사실상 러시아 연방해체에 한 숟가락 인도도 꼽아넣은 상황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인도 외에는 일본이 있는 상황인데 남사할린과 쿠릴 열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으로 향후 극동지방에서의 러시아의 힘이 약해질 경우 극동지방이 혼란의 소용돌이에 진입할 수 있을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한국은 현재 녹둔도라는 작은 땅 정도만 영유권 클레임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외에 분쟁 소지가 있는 지역으로 1911년도부터 한인들이 집단 이주한 신안촌이 심계청리 일대 혹은 사할린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사할린 일대가 거론될 수 있으나 사할린은 일본이, 신안촌의 연해주 일대는 중국이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으로 한국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있겠느냐는 의견이 나옵니다. 그뿐 아니라 한국 내에 여전히 강한 친러시아 여론이 많은 상황으로 향후 극동지방에 혼란이 생길 경우 한국은 한반도 통일 혹은 북한 문제 정도에 신경 쓸 여력밖에 없을 것이라는 안타까운 의견도 나옵니다. 이 때문에 한국도 서방 진영과 발을 맞추어 옛 잊혀진 고토들에 대한 연구 분석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뒤늦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만약 포브스와 인도 싱크탱크의 분석과 같이 중국과 러시아가 연해주를 놓고 다툼, 혹은 중국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전에서 패전 후 일방적으로 중국의 침공이 극동연해주 지방에 있게 될 경우 해외 그 어느 국가들도 속수무책으로 지켜만 볼 수밖에 없을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이러한 해석의 배경으로는 수십만 명의 육군을 즉시 가용할 수 있는 나라는 바로 중국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중 가장 약한 고리인 북러접경 지역, 옛 녹둔도 지역, 그리고 태평양과 북극해 진출 거점인 블라디보스토크를 일거해 중국이 점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때문에 향후 러시아가 붕괴된다면 즉각 1991년 이후 영유권 반환 협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던 녹둔도에 한국군의 즉시 파견을 통해 해당 영유권을 되찾고 중국 인민해방군의 동해 진출 및 연해주 접수를 막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놀라운 점은 이러한 작전에 이제 인도를 끌어들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최근 영국 총리가 인도인 총리가 된 이후로 인도 사람들은 인도 제국의 부활을 꿈꾸고 있고 2019년도부터는 연해주 지방에 대한 일종의 야망을 품으면서 인도 태평양 지역의 강대국으로 부상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인도는 중국을 뛰어넘은 세계 1위 인구대국이 된 상황으로 막대한 인해 전술을 펼칠 수 있는 나라일 뿐 아니라 향후 극동지방 개발에 막대한 인력을 투입 이주시킬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동안 극동지방, 즉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동북아시아 지방, 그리고 북아메리카 지방을 연결하는 육상 경제권을 만들기 위한 구상이 수세기간 구상만 되어 왔으나 이곳에 이주할 주민들이 마땅치 않아 개발이 더뎌 왔습니다. 그러나 인도가 만약 극동러시아 지방에 진출하게 된다면 북아메리카, 동아시아로 이어지는 거대 경제권이 탄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인도는 이러한 일을 대비하기 위해 북극이사회에 가입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됩니다. 현재 미국은 북극이사회에 인도와 같이 옵저버의 연국 자격을 신청한 중국의 북극해 진출, 북태평양 진출에 대한 우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의 인해 전술을 막아낼 나라는 단 하나 인도밖에 없는 상황으로 앞으로 한국은 인도와 협력해야 할 일이 많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인도와 한국의 관계는 다른 나라들과 약간 다릅니다. 1950년 한국전쟁 당시 인도는 당시 중립국이었지만 중국과 북한이 한국 땅을 점령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여겨 유엔의 요청에 따라 의무부대 파병을 결정해 제60 야전병원을 지원한 나라입니다. 이뿐 아니라 최근 방위산업 분야에 있어서 협력 수준이 높아지고 있는 나라일 뿐 아니라 최근 한국산 자동차 판매량이 수직 상승하며 판매 순위 2위로 뛰어올라 자동차 시장의 주요 수출 국가가 된 상황으로 세계 1위 인구대국의 마이카 시대가 열리게 되면 한국 자동차의 위상이 지금보다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도는 2019년도부터 극동지방의 농사, 농경지 개발에 대한 야망을 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인도는 추위에 익숙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해당 지역 농업 분야도 한국보다는 낮은 기술을 갖고 있어 한국과 인도 간 농업 분야 협력이 기대됩니다. 과연 이외에도 인도와 한국이 연해주 지방에서 펼칠 비전은 무엇이 있을까요? 국토전략TV 오늘은 이것으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